네, 사업계획 발표드리겠습니다. 올해 핵심 정세는 바로 코로나19 전국인 것 같습니다. 3월, 6월 종식설은 이미 다 오판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고, 내년까지 가겠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한 40%에서 60%가 감염이 돼야만 거의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를 못 박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는 5, 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가 무한 변종이 되면서 상시적으로 이 감염병과 맞서서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다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대응의 모델국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델국으로 됐느냐 보면은 메르스 사태의 심각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도 대량으로 빨리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검사도 많이 하고, 또 발생이 되면은 철저하게 추적을 하고 그 동선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또 격리도 하고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모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또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 이런 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위에 검사, 추적, 격리, 공개 이런 것들도 더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게 결합된 거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검사비가 우리는 13만 원의 본인 부담 0원인데 미국은 110만 원이 들고, 치료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우리도 970만 원 정도 드는데 실제 개인 부담은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원이 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그래서 모두가 다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민간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 3천만 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만큼 비싼 거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커버를 해주고 의료비를 통제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보험사하고 민간 병원이 이 의료보험을 주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매기기 때문에 이만큼 치료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서 신속하게 대응도 잘했지만은 이런 의료 체계가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대응하고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잘했던 것은, 초반에는 많이 헤매고 우리 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점차로 의심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일반 환자와 확진 환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생활치료, 입원치료,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치료할 거냐, 또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거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으로 전담병원과 안심병원을 구분해가지고 하고, 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이 인프라가 우수한 그런 기관에서 치료병상을 확보해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감으로써 사망률도 낮출 수 있었고 확진도 막을 수 있었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헌신, 그야말로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부터 해서 모든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인들을 다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료 현장에 있어 봤지만은 엄청난 문제점,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대구에서 환자가 폭증했을 때 치료시설, 병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복지부가 나서가지고 민간병원한테 호소를 했지만은 꺼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은 또 병상까지 확보가 돼 있었지만은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전담병원을 만들었지만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이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담병으로 지정을 하고 일반 환자들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시설 장비 갖추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서 싸웠다면은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지부의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대응팀 회의를 꾸리고 상황실 통신을 발행하고 실태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내부에서 또 때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여론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안전권을 지켜내자. 이게 코로나 극복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물품의 안전적인 확보 지급, 동선, 격리, 숙소 이런 시설 장비 구축하는 것,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못 받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 이런 거 없애자. 감염관리 사각지대 없애는 거, 심리치료, 감정노동 요구표가 장기화될수록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훈련, 그리고 긴급하게 각종 회의를 열고 또 대책기구에 노조가 참가하고 이름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들을 이런 요구를 통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과제를 풀어야 된다. 두 번째는 노동권 문제죠. 환자를 치료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동의 문제들을 원리 원칙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 문제, 휴가, 휴직 문제, 그 다음 인력 확충 문제, 또 인력의 운영 시스템,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것, 이런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경영이 어려워질 텐데 체불임금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위험 안전, 위험 진료에 대해서는 위험 수당도 제공하는 이런 노동권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이 지금 코로나19의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일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게 바로 이 피해 보상과 지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직접 인력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감염 관리가 사실은 돈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수가 문제로 해결하는 거라든지 정부의 여러 지원책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 보상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왕좌왕했던 이런 시스템들을 사실은 메르스 사태 때 겪었지만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 앞으로 매년 발생할 수도 있고 5, 6년마다 주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아예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보자. 그래서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는 것,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부터 해서 특히 우리는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진료체계죠.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진료체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감염병병원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병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인 상급종합병원들까지도 10%는 항상 완전하게 준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 물품, 인력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매뉴얼, 물품 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요양원, 정신병원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도 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감염의 주요한 통로가 되는 이 병문안 문화, 간병인 이런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 된다. 또 혈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이번에는 완전히 제도화시키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환제를 정착시켜보자라고 하는 과제.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그냥 긴급자금 투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염관리 인력 수가라든지 인력 기준 문제, 의료재난관리기금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평소에는 환자가 안 오더라도 비어있는 병상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의무제, PSO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고지원 지금 20%인데 14%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들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까지 재정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말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말 생명을 내던져서 제1선에서 싸우는 게 공공병원인데 너무 취약하다. 지금 9.6%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 거 30%까지는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진주, 침내 이런 문제 이번 기회에 연동해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정부에서 방침은 내놨지만은 70개 중에 올해 15개 그것도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속도로 가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공공병원을 신설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 한 4, 5년 걸려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공인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정비를 해야 된다. 공공의료 지원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까지 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번에는 확실하게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 총량제 그리고 기능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래서 과잉 경쟁 이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건강보험 민영화 지켜낸 것과 영내병원 허용하지 않은 것 이게 코로나19 극복에 또 모델 국가로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었다. 보건으로 진짜 고생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영내병원 의료민영화 아예 이제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싸움들을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죠. 인력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코로나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만든 인력지원법을 바탕으로 해서 인력원을 원래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법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공공의료대학 작년에 통과 못했는데 올해 만들어보자. 공중보건장학생 하는데 그것도 의사만 해가지고 작년에 8명 올해 14명 이래가지고 의사 확충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가 제기했던 PA 문제 불법 의료 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올해 제기하면서 연계시켜서 의사 확충 문제까지로 연결시켜보자. 그리고 인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야간 교대 근무제, 모성 증원 문제, 또 적정 보상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인력 확충 문제로 연결지어서 해보자. 이게 올해 코로나와 함께 싸우면서 2달간 우리가 만들어낸 올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활동을 한다. 이게 우리의 사업계획이고 요구이고 교섭 의제이고 정부하고 만나서 관철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민주노총은 4가지 요구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싸우겠다. 이미 민주노총은 사업계획까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오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해고금지 총고용, 사회안전망, 그 다음 불평등 양극화해서 재벌체제 개혁 이 4가지를 내걸고 올해 싸우겠다. 이렇게 기조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만들자.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기회로 만들자. 그게 핵심은 뭐냐? 감염 대응체계, 의료안전망, 공공의료, 인력, 비정규직 해결, 안전한 일터 만드는 거다. 이것을 갖고서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크게 3축으로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정부 교섭 사회적 대화를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산별교섭, 산별투쟁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싸울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과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좀 더 폭넓은 이런 대응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 4월 7일 날 보건의 날에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하자 해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올해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올해 교섭은 코로나19 특별교섭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기집중 공동투쟁도 하고 산별투쟁도 하자. 그것이고요. 그 다음 사회개혁, 사회연대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싸움과 노동계약을 저지하는 싸움,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싸움과 사회적으로는 재벌 양극화, 사회안전망 확충, 이 싸움을 하자. 의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고요. 일터혁명과 관련해서는 폴아웃 2K인데 올해 3년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핵심적으로 안전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전에 집중해서 싸워나가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에 못했던 강고 정규직화 올해 성과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직고 문제도 그동안 좀 주춤해 있었는데 2017년에 우리가 비율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라도 이행을 해서 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 풀어야 된다. 이 싸움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특히 PA 문제에서 불법 의료 건절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현장 정책팀까지 구성해서 현장과 중앙이 함께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인력 문제는 인력원부터 해서 인력지원법 이행 싸움을 작년에 해서 올해 하고, 그다음에 의사 인력 확충, 간호사 인력 확충. 특히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이게 나이팅게일 탄신 200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싸우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면서 한번 싸워보자. 근무조건 개선. 노동조건 표준화 관련해서는 올해 첫 발을 내딛어보자. 그래서 산별임금체계 연구 작업부터 해서 노동조건 표준화 여러 과제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표준화시키는 과정 해보자. 단체별 통일화해서 일터혁명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조직과 관련해서는 산별조직 강화해서 쭉 내용들이고, 특히 올해는 전태일 50주기니까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50주기 기념사업을 올해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청년 간부 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 세대를 발굴하는 사업. 그래서 올해는 청년위원회 준비팀을 구성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년 부위원장을 제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는데, 어쨌든 청년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 10만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특히 작은 사업장 조직화 모델, 이런 것을 새롭게 좀 시도하면서 출발해보자. 이런. 올해 흐름은 한 달 늦어졌습니다. 준비기를 5월달까지로 해서 쭉 준비해서 5월 17일 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요구한 교섭방침 투쟁 계획까지 확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교섭은 5월 말부터 들어가서 산별중앙교섭은 5월 27일, 6월 8일 주부터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6월 7일 2달간 교섭을 집중해서 8월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속도를 내서 더 늦춘다고 해서 좋아질 게 아니다. 그래서 시기는 예정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또 이제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21대에. 그래서 국정감사라든지 개혁 입법, 그다음 예산 확보 투쟁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반기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 대기업, 사회 연대, 이런 내용으로 노동자 민중대회 힘있게 치르고 올 하반기에 지도부 선거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이 기치를 내걸고 2020년을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